아래는 폭풍 전야의 정막 속에서 각 인물들이 자신만의 칼날을 갈고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기차는 점점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한밤중 은호의 유치원 앞까지 다녀갔어요. 하지만 누군가 몰래 따라붙은 차 한 대가 기차 내 뒤를 쫓고 있었어요. 결국 당신은 강재인의 가족이 아니라 마당쇠 머슴이었던 거야. 거짓이면 여기가 지옥이 될 거라고 경고했지. 죽어. 차량 내부엔 강세리가 앉아 있었고 차창 너머로 기찬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가 끝내줄게. 재인의 자리는 이젠 내 거야. 그녀는 몰래 촬영해둔 기찬과의 미래 사진을 정리해 USB에 담고 있었어요. 그 자료들은 전부 자영에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닌 이 집안의 송두리째 뒤흔들 복수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어요. 한편 김도희는 도윤과 잠시 만나 자신이 들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도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회계 조작에 놀랐고 이 일은 의료사고를 무마하기 위한 기찬의 해외 송금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YL의 뿌리를 뒤흔들 사안이에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도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곧 도민준에게도 일부 자료가 전달되었어요. 도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마주하며 깊은 호흡을 내쉬었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 이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혼자선 벅찰 것 같아요. 도민주는 말없이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딸의 싸움은 내 싸움이기도 해. 그 회사 나도 젊음을 바쳤던 곳이다.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도희는 그런 아버지의 결심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느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들은 곧바로 자료를 정리했고 도민주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까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도희는 회사 내 익명의 동조자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요청서까지 준비했어요. 모든 것은 점점 더 치밀해졌고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단이 생긴 도희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낼 차례야. 한편 세리는 강미란의 움직임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자연과 규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루머를 퍼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세리는 이미 미국에서 강재인과의 결혼 서류 위조 의혹을 퍼뜨릴 조작된 문서를 만들고 있었고 언론 플레이를 위한 기자들을 따로 불러들일 준비까지 마쳤어요. 당신들끼리만 왕국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 나도 들어갈 거야. 아니, 내가 왕관을 쓸 거야.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재인을 향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이러한 물밑 전쟁 속에서 도희와 도윤, 그리고 도민주는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병원 내에서도 황기찬과 관련된 비자금 수상 거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도희에게 넘겨주었어요. 이건 기찬이 의료계까지 손을 뻗은 흔적이에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준비는 끝났어요. 그 시각 제인은 자영에게 USB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엔 호텔 로비 회의실 세리의 집 앞에서 기찬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들이 있었고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영은 파일을 클릭하고 제인의 표정 너머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영상 속 기찬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장모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이젠 제가 직접 움직일게요. 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자영은 아무 말 없이 USB를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쉰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USB를 직접 들고 강규철의 서재를 찾았어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자영의 표정을 보고는 단박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인가? 자영은 말없이 USB를 건네주었고 강규철은 그것을 노트북에 꽂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저 영상들 전부 진짜야. 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찬이 우리 딸을 기만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이젠 직접 봤으니 회장님이 직접 판단하세요. 규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믿던 놈이 이젠 다 틀렸구나. 이런 배신이라니. 그 다음 날 아침 YL그룹 이사회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제인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입장했어요.
자영과 도희 감사팀 실장 그리고 규철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곧이어 기찬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기찬은 자리에서 제인을 향해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제인아. 이건 무슨 내부 공격이야. 제인은 차분하게 회의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내부 공격이 아니에요. 정의의 회복이에요. 회장님께 보고된 이 보고서에는 당신이 저지른 회계 조작, 이중계약서, 그리고 허위 기부 내역까지 전부 담겨 있어요. 기찬은 헛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이건 모함이야. 도희 대리랑 결탁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자영이 나섰어요. 어떻게? 너야말로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넌 YL의 사람이 아니야. 이젠 그만 내려와. 규철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찬 씨, 당신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자료는 충분히 법적 대응을 논의할 수준이에요. 오늘 회의에서 이사직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찬은 머리를 감싸쥐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도희는 자료를 꺼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동안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졌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냉각되어 갔어요. 그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자리를 정리하던 제이는 깊은 숨을 쉬며 도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도희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린 같은 편이에요. 약한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갑시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세리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엔 진한 회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기찬의 또 다른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사본 계좌 송금 내역서 그리고 YL그룹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세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한 수야. 무너지는 건 나 혼자일 줄 알았지? 이제 제인이 무너질 차례야.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오다 제인과 도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이었어요. 이 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 손에 쥔패는 더 많다고. 이윽고 세리는 회장실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고 자영의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자영은 차분한 표정으로 세리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지? 갑작스런 방문이네. 세리는 봉투를 내밀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 안에 있는 자료 한번 보세요. 자영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는 김도희 대리. 알고 보니 그 여자 황기찬이랑 그런 사이더군요. 회의실 CCTV 시간대 맞춰보면 알 거예요. 자영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입 다물어. 내 얕은 수작 다 보여. 이 판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정신 차려. 세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에 속으로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영은 직접 강미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미란아, 미국 체류 기록 다시 확인해줘. 세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혼인기록, 사망보험 관련 서류까지 전부. 시간이 없어. 미란은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고 미국 공공기록망을 통해 세리의 옛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 결과 세리가 캐서린 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위장, 결혼 후 불법 이민 체류자 신분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이 자료는 즉시 YL그룹 법무팀에 전달되었고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되었어요. 그 시각 제이는 도희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말했어요. 세리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지금 도희 씨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몰아넣고 있어요. 도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 일에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법으로 분명하게 끝내야 해요. 그리고 다음날 기찬의 사무실 앞. 세리는 고의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러 짧은 스커트를 입고 외투를 벗은 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도희가 복도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도희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다가갔어요. 세리는 도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이 자리는 내가 아닌 내가 차지할 거야. 이제 좀 꺼져줄래? 도희는 피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면 법정에서 만나요. 그땐 진짜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도희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엔 불안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대로는 그녀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복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기류는 팽팽하게 맞섰고 마침내 세리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도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내가 직접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자영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도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가만 안 둬.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와 정의 오해와 진실이 얽힌 여왕의 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